우리 집도 종부세 폭탄 맞나 4년 뒤 서울 아파트 20%가 대상이 될 거라고 하는데 제가 장담컨대 만약에 여기 있는 기사 내용대로 4년 뒤에 서울 아파트가 20%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면 저 20%보다 분명히 더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사에서 분석한 거에서 지금 하나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빠진 게 뭔지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어떻게 저 숫자가 나왔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보면 좀 줄일 수 있는지 그 내용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출처를 먼저 밝히고 보면요.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고요. 김정환, 이종혁 기자님이 이제 2021년 12월 1일자로 이렇게 한 거죠. 매경하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분석을 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 결과, 분석 결과, 아파트 중위값, 이때 중위값은 절반입니다. 절반. 평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부터 뭐 100등까지 쫙 세우고 그 가운데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럼 그 가운데 있으니까 평균 아니냐? 아 그렇진 않죠. 이 가장 비싼 거 가장 낮은 게 막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평균값은 또 이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평균하고 중위는 다르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중위값이 16억 넘는 구가 올해 강남 소초 두 곳인데 내년에는 송파 용산이 추가가 되고 4년 뒤에는 종로 동작 등 10곳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여기 16억이 이제 현재 기준 시가 11억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이제 결국 4년 정도 지나면 종로 동작까지 이렇게 넘어가고 2025년 정도 되면은 39만 가구가 이제 중위값이 16억 돼가지고 이제 나온다는 건데 하나 놓친 게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종부세가 부유세이라는 인식이 이제 깨졌다. 세제 개편 시급하다. 목소리 커져.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좀 본질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이 종부세가 어떤 세금이죠? 보유세인데 그 취지가 뭐예요? 고가주택 혹은 다주택자에서 나온 거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과세, 조세 형평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대상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 인식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개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죠. 뭐 재산세하고 합친다든지 아니면 이걸 없앤다든지 아니면 또 세제를 뭐 다른 방식으로 개편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을 한 게 맞는 거지. 뭐 여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있죠. 집값 올랐으니 세금 내야 된다. 뭐 차익 실현 된 거 아닌데 왜 내야 되냐. 막 이런 거는 좀 이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소모적인 거고 이럴 때 뭔가 이슈가 될 때는요. 다시 처음 했었던 그 취지로 돌아갑니다. 취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광고 없애고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집값 급등에 세율 인상이 겹치면서 보유세 폭탄 논란이 커진 가운데 1일 종부세 납부가 시작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년 뒤 서울 아파트 10곳 중에서 2곳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년 뒤에는 서울 아파트의 43%가 납부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끔찍하네요. 9년 뒤에는 서울 아파트의 43%가 납부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이 됐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정부 말대로 2%만 종부세를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머지 98% 중에서 일부는 그래 뭐 잘했다 내라 뭐 그러고 아유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기사에 나온 게 만약에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2030년이 되면요 이게 43%가 된대요. 장난 아닌데요. 그럼 이 중에서 내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마이갓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43까지 했는데 나머지 여기를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엔 여기지 뭐. 다 그런 거예요. 이 바닥이. 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취지가 중요한 거죠. 취지. 자, 전문가들은 자산가격과 세부담 급증의 종부세가 이미 소수 부자들만 내는 부유세라는 성격을 잃어버렸다면서 재산세 등 종전 보유세와 겹쳐서 이중과세 논란까지 있다며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중과세에 대해서는 뭐 제가 배우기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대상에 대해서 같은 세금이 붙으면은 이중과세인데, 일단 세금의 종류, 세목이 다르고, 종부세를 계산을 할 때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부분은 또 빼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이쪽 뭐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이중과세 논란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죠. 법인하고 개인 같은 경우에,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제 6억을 아예 안 해주잖아요. 그게 이제 뭐 투기 수요이기 때문에 그 투기 수요를 한 사람이 어차피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당연히 일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법인 목적상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괄적으로 6억을 뺀다는 게 말이 되는지.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인격이 다른데, 권리 의무의 주체가 다른데, 단순히 계산했을 때 단순히 보더라도 법인도 주민세 내잖아요. 그 대표자도 주민세 내고, 왜 두 명 내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다른 사람이니까 내는 거잖아요. 그럼 저 논리라면은 개인 주민세 혹은 법인 주민세 중에 하나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는 제가 좀 따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근데 뭐 이건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좀 하시고요. 저는 잘 모르니까. 자, 일일 매일경제는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 가격, 여기 나오죠. 중간에 위치한 값, 평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통계를 활용해서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를 추산해 보니까 향후 아파트 중위 가격과 아파트 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상승률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전체 아파트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가구를 분석했다. 조금 아쉬운 게 이거예요. 물론 이제 최근 데이터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최근 5년간 연평균 상승률로 계산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최근 5년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이. 그러니까 최근 5년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 전에 바닥을 기었던.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자치구별로 아파트 중위가격이 16억 원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시점에 개별적 아파트 가구의 50%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추정하고 과세 가구를 산정했다. 그러니까 중위가격이 16억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본 거고요. 이걸 이제 전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가구의 50%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한 번 더 이렇게 버퍼를 둔 거죠. 현행법상 1주택자 단독명의자 기준으로 시가 16억을 넘어선 아파트부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 16억인 경우에 이제 공시가격이 현재 대략 11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제가 이 기사를 오늘 가져온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놓친 게 있어요. 공시가격 현실화를 너무 낮게 봤어요. 자, 11억 나누기 16억을 하면 68.75%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70%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그런데 지금 4년 후에 그리고 9년 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에 머물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거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 서울 아파트 전망이, 서울입니다. 서울 2021년 11.0, 그러니까 가로 안이 전체 아파트 대비 비중이네요. 그리고 2025년이 되면은 38.9, 9만 가구.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89.4만 가구. 2050년이 되면 108.8만 가구인데, 이게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이거라고 했었죠. 최근 5년간 연평균 상승률로 했다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오른 수치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그렇습니다. 자, 분석 결과 올해 아파트 중위 가격이 16억을 초과하는 자치구는 강남, 소초 두 곳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송파, 용산이 추가가 되고 24년에는 성동, 광진구가 더해지고 2025년이 되면 10곳으로 확산이 된다. 좀 약간 서글픈 이야기지만 여기 나와 있는 순서가 이제 집값이 비싼 순서죠. 본의 아니게 우리가 순위를 매겨버리고 입지에 대한 평가가 그냥 끝나버렸네요. 조금 저도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4년 이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서울 아파트는 11만 가구에서 38만 9천 가구로 3.5배 급증한다. 혹시 그럴 분들은 많이 안 계시겠지만, 여기 파란색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가 됐다고 하니까 아이고 꽃이다, 세금 많이 내라, 그러신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곧 와요.
2032년이 되면 서울 25곳 전 자치구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16억 원을 넘어서서 종부세 사정권에 오른다. 좀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체 서울 아파트의 50%인 108만 8,400가구가 과세권에 들면서 아파트 절반이 종부세 과세된다. 그러면은 우리 종부세 취지를 봤을 때 이게 맞냐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취지를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냐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보겠습니다. 자,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서울 아파트 전체가 고액의 부동산이냐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걷으면은 이게 국세거든요. 국세. 전부 다 이제 지방재정 균형 발전으로 써요. 그건 저는 취지 좋다고 봐요. 자, 그런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이제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되는 건가?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뭐 어쨌든 그렇다 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는데 지금 가격이 더 오르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너무 추상적이라서.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조금 약간 슬픈 현실이긴 한데 요 입지 순서대로 공부를 하십시오.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려면. 그래서 저도 비록 아주 좋은 동네에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예전에는 그 월세 살 때 중랑구에서 살았거든요. 저는 만족하며 살았어요. 만족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시간이 아깝고 제가 한쪽 무릎이 좀 안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용인까지 내려갔었죠. 제가 판교에서 출퇴근을 했으니까. 그래서 설령 당시에 제가 중랑구에 있으면서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강남 서초에 있는 집을 살 여력은 안 돼요. 안 되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좀 보면서 이런 면에서 여기가 더 좋은 게 있고 좀 그렇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좀 다른 말씀해서 죄송한데 옆에서 좀 소리가 나잖아요. 죄송합니다. 옆에 지금 영어 학원인데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어를 좀 이렇게 발성을 해야 돼서 환경이 좀 좋지 않은 거는 제가 사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5월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때 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사무실을 옮겨서 바꿀 거기 때문에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상호 경제정책팀장은 자, 국민 2%만 내는 세금이라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자산가격 상승에 세율까지 급증해서 국민 체감 세부담이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고 있다. 정부가 공제금액을 상향해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제를 손봐야 된다. 심교원 건대부동산학과 교수님은 종부세를 강화해도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가격을 높여서 세부담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세금만 올려놓으면 결국 타격은 무주택자들이 받을 거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종부세가 많이 올랐냐? 자, 이걸 보셔야죠. 이거는 제 이제 정규 과정에 있는 교재인데, 이 한 페이지만 보여드릴게요. 전체는 한 100페이지, 1000페이지가 넘어요. 자, 어쨌든, 자, 보시면, 종부세라는 거는 여러분들 개인의 인별 공시 가격을 다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이 한 채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절반 정도 지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번 주택에 대한 100% 지분, 뭐 예를 들어서 5억, 그리고 2번 주택 절반 지분 50%가 뭐 예를 들어 3억, 그러면은 5억하고 3억이 더해지니까 8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분만 갖고 있어도 그러면 되는 거냐? 그냥 합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분을 1주택으로 봐요. 종부세에서는.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8억이 되는 거고요. 이 8억에서 6억을 빼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이고 단독 명의인 경우에 11억을 빼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6억씩 빼줘요. 그러면 8억에서 6억을 빼니까 3억이 되는 거죠. 그 3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너무 곧바로 세금을 내면은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 약간 완충하는 장치로, 예를 들어서 신발에는 쿠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완충하는 장치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는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원래 80이었어요. 그 80을 계속 전부터 85, 90, 95 해서 올해 95예요. 그럼 이건 초등학생도 알겠죠. 내년에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100%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럼 집값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얘는 100%에 대해서 세부담 또 올라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데 여기에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이 세율이 기가 막힌 거죠.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0.6에서 3인데 조정 2주택 또는 3주택인 경우에는 1점에서 6.0으로 거의 2배 이상 돼버려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럼 아까 내가 일부 지분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 들어가 버린다 그랬죠. 그러면 조정이면은 여기 조정 2주택이 돼가지고 오른쪽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세부담이 그렇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서울에 고가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방에 3주택, 여기 3주택은 또 지역 상관없어요. 지방에 3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중과세율 적용이 돼가지고 더 세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재산세 납부액 중에서 종부세 과표 상당히 빼주는 거거든요. 이중과세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 장기 고령자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것도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인 경우만 해줘요. 그 외엔 안 해줘요. 그리고 이제 세부담 상한 조정을 한번 해주는데 이 세부담 상한도 원래 일반은 150%, 조정 2주택 200, 3주택 300이었는데 그냥 여기 또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300으로 그냥 싹 다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할 수 있는 요소는 다 올려놓은 거예요. 종부세를. 이거를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이 똑같은 장표로 강의를 했는데 뭐 저 같은 개인도 일개 개인도 엄청 오르겠구만, 그리고 올릴 수 있는 거 다 올렸네 라고 아는데 최근 얼마 전 기재부 차관님께서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한꺼번에 적용돼 가지고 좀 예상보다 오른 것 같다라고 마치 몰랐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공정시작 가액 비율은 내년 100% 되니까 이제 정점을 찍고 오르는 거고요. 세율은 이미 올려놨고요. 그럴 리 없지만 이 세율 또 국회에서 법 통과시키면 또 올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종부세를. 그때 세율이 3% 아니었나요? 아니 2.8이었나? 아무튼 그거보다 벌써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이미 올렸고 얘도 꽤 많이 올렸고, 그리고 세부담 상한 초과 이것도 150%가 아니라 300%로 올려놨는데 이 기사에서 빠뜨린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 공시가격.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16억으로 잡아가지고 이거를 종부세 이제 대상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시세가 16억인데 시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좀 전에 보셨지만 종부세는 기준시가, 뭐 공시가격 이걸 하잖아요. 공동주택 가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를 가정했을 때, 왜냐하면 1주택 실거주자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11억이잖아요. 자, 그럼 이거를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몇 퍼센트냐라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잖아요. 우리 16분의 11이니까 이게 아까 계산해서 얼마 나왔어요? 68.75%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70%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70%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4년, 5년, 뭐 9년 후를 지금 분석을 했잖아요. 지금 매경에서.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4년, 5년 후에는 저 공시가격이 70%에서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올라가요. 90% 가야 돼요, 지금. 무슨 내용을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냐? 아, 정부에서 말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년 11월 3일자로 나온 거예요. 뭐 작년에 제 거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죠. 다 볼 필요 없고요. 굉장히 좀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16페이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15페이지 오고요. 공동주택 가격 구간별 현실화를 예상 추이. 뭔지 모르겠는데 9억 미만 좀 적은 금액은 2030년으로, 9억에서 15억은 2027년으로. 지금 시가입니다, 이거. 시가 15억 이상은 2020년, 25년에는 90%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기사에서 얼마였어요? 기사에서 시가를 16억으로 봤잖아요. 16억으로. 16억으로 보면 고가주택이잖아요. 그럼 이걸 70%는 안 되죠. 90으로 해야죠. 90으로.
그러면은 훨씬 여기 기사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대상이 커지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폭탄이에요. 이게 제일 폭탄. 근데 그 어떤 언론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 공시가격과 관련된 요소 항목들이 60몇 가지인가 있어요. 지금 이거 올리면은 이거 재산세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건강보험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다 좋은데 그 부분은 좀 빠져서 좀 아쉽다. 자, 일각에서는 종부세법을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설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만 해당된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종부세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현행 종부세법은 제정 당시부터 이중과세와 위헌 논란이 다분했다. 가장 좋은 종부세 개편은 장기적으로 재산세, 누진세 재개에 편입시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세금은 그냥 명확하고 근거가 확실하고 누구나 좀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이거 내가 세금 이 정도 나오겠구나. 물론 이제 정확한 거는 또 우리 세무대리인분들,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세무대리인분들조차도 이거를 막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너무 리스크가 커지니까. 왜? 과세당국 스스로가 막 뒤집어 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합니까? 자, 장래 인구 전망, 중장기 자산 가격 추이와 국민 부동산 보유 양태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법률을 재설계해야 된다는 견해가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이 있어야 돼요. 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3년 전에는 9억이었는데 지금은 12억으로 해야 되냐.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그 당시 제가 2009년도에 세무사 공부를 할 때 그 당시 회계사님한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설명이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서울 주택 가격이 평균이 4억 4천 정도 하니까 9억이면 두 채 정도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세금 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알려주시더라니까요. 물론 그게 공식적인 답변은 아닌데 뭐 적어도 그런 정도라도 뭔가 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왜 12억이냐 도대체 그러면. 물론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처럼 어떤 진리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딱 답이 나오진 않아요. 정책적인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뭔가 수준은 있어야 되겠죠. 괜히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전재범 강원대 교수는 현행 종부세법은 다주택 여부에 치중해서 세금을 산정한다면서 주택수보다 가격 초객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요런 거. 서울에 강남에 고가주택 30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아리팍으로 예를 들었을 때 종부세가 부부 공동명의 해버리면 200만원 채 안 나와요. 20평대 기준시가가 16억 7천짜리 기준시가. 그런데 지방에 비슷한 16억으로 해가지고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중과세율 들어가가지고요 세금이 몇 천만원 나와버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좀 원래 재정 취지가 그래서 주택수보다는 가격 총액이 기준이 돼야 되지 않냐.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종부세 여기 보셨잖아요. 종부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지방 세 채 갖고 있는 게 아리팍 하나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고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겁니까? 자, 또 계속해서 이 전재범 교수님이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큰 원칙을 세웠으면 거래세는 완화해서 과세 형평을 높여야 된다. 이게 집값 안정에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막 요즘에 말들이 나오고 있죠. 뭐 양도세 중과 완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없다. 막 기재부에서 막 하고 지금 정부하고 여당하고 막 지금 서로 좀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역별 인구 특성과 부동산 거래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이게 면밀히 치열한 고민. 예.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종부세 특례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짜야 된다. 그러니까 선의의 어떤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 교수님들 해주신 말씀이 저는 되게 좀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 뒤늦게 또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해가지고
조세법 전공을 하면서 제 이제 부족한 지식도 늘리고 좀 유명하신 교수님들 수업도 들으면서 열심히 나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 좀 이렇게 납득이 되고 좀 뭔가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고 좀 이렇게 많이 좀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좀 많이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매경하고 한경원에서 나름 굉장히 좋은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쉽다기보다는 안타까워요. 공시가격 현실화의 로드맵 이걸 좀 간과하셨다. 그래서 15억 이상이면은 2025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가야 됩니다. 정부 안대로 한다면. 근데 이게 지금도 조사해보면 몇 개 샘플만 놓고 보면 저게 2021년이면 78%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 78%도 안 가요. 그런데도 지금 종부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내년에 80% 맞춰버리잖아요.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진짜. 세금이 진짜 많이 나와요. 좀 연일 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언제쯤이면 좀 좋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나는 괜찮은데, 나는 세금 안 내니까 괜찮은데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금방 내려와요. 그래서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어떤 정책이라는 거는 이 사회 현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갖고 잘한 거는 정말 잘한다고 해줘야 되고 지지도 해줘야 되고 좀 못한 거는 못한다고 쓴소리도 좀 하고 건전한 비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이버시티. 예.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다양성 그리고 차이에 대한 인정. 차별하고 차이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좀 그게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후속 기사들은 제가 나오면 발빠르게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12억은 공포 후 즉시 적용이라서 빠르면 12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내용 나오면 또 곧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절세 전략이라든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어떻게 처분할지 아니면 내가 새롭게 이제 내 집 마련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링크에다가 정규 과정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 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좀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10기 과정 운영 중에 있는데 뭐 감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들 좀 그래도 꽤 세이브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거기서 저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